시험을 봐요.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2차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뉘어져요. 필답형과 작업형. 그 필답형이 이제 주관식 시험이고요. 작업형은 실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답형이 60점 만점이고 작업형이 40점 만점이며 이 두 개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은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답형 주관식 만점 맞아버리면 여기서 빵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겠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만점 맞은 것 같다. 나 이거 안 가도 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채점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2차 시험인데 요 필답형의 경우는 보통 11문제에서 13문제 정도. 근데 보통은 이제 11문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10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10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10문제에서 13문제까지 나오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1문제. 11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당 배점은 다 달라요. 문제당 배점은 3점짜리 문제부터 10점짜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무지하게 쉬우면 3점이고 무지하게 어려우면 1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5점 아니면은 6점짜리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그 10문제가 6점짜리면은 합이 6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1문제 나오려면은 5점짜리도 한 두어 개 섞여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5점, 6점이 주를 이루고 요 필답형 11문제 정도가 1차랑 동일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에서는 개론, 방지기술, 공정시험기준, 법규, 상하수 요거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2차 필답형에서는 개론과 방지기술 얘네 둘이 주를 이루어요. 법규는 아예 안 나옵니다. 대기의 경우는 법규도 나와요. 2차 시험이. 근데 수질의 경우는 법규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정시험 기준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데 문제는 산업기사는 요거 안 보잖아요. 근데 2차에서는 산업기사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대비하시는 분들도 요거까지 공부를 해놓는 게 2차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와요. 얘네 둘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주를 이루는 게 얘네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개론에서 한 30% 정도 나오고 방지기술에서 60% 정도 나오고 나머지 10%는 나올까 말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 합격을 해야 자격증이 나오고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두 과목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2차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1회차 기준으로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3월까지 해가지고 1차 시험을 딱 보지 않습니까? 요때 방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습니까? 아, 복학인가요? 개강이겠죠? 개강을 하면 이제 그때 이제 1학기를 다니는데 보통 1학기 때 뭐 해요? 신입생 환영회다, 연합 MT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요 2차 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놔서 요거를 마스터를 해놨으면은 요게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차는 1차 때 제대로 해놓으면은 1차 합격이 7분 능선 넣는 것이다. 요거 제대로 해놓으면은 요게 큰 부담은 없다. 어차피 10문제, 1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저기서 배운 내용이거든. 근데 분명히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 근데 저기서 제대로 해놨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1도 아니잖아.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요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요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2차 전체 100점 중에서 요 60점 중에서 4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수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60점 중에서 40점 이상을 획득을 하면은 작업형 40점 중에서 20점만 맞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작업형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거든요. 요 작업형은 실험인데 요 40점 중에서 20점이 현장에서 채점을 하고 20점은 중앙에서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채점해야 되는 게 결국에 태도 점수가 되겠죠. 현장 점수는 태도 점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중앙에서 채점한다? 산업인력공단 중앙으로 모아놓고 그 시험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험지를 가지고 채점하는 게 이제 결과치가 되는 거예요. 결과치. 자, 그렇게 현장 태도 점수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합이 40점인데 여러분들이 실험을 완전 망쳐가지고 결과치가 다 튀어버리면은 이거 다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실험하는 동안에 좀 제대로 된 실험 방법으로 그 감독위원회 어떤 그 통제에 잘 따라주고 했으면은 태도 점수 많이 깎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날아갔다 하더라도 모나지 않으면 20점 먹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20점 먹고 들어가면은 최소 20점을 맞아버리면은 훌륭한 점수, 60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런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기본 점수 20점이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중에서 기본 점수 2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최종 발표가 났을 때, 나 18점 맞았다. 내가 도대체 왜 18점이냐.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18점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 20점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절대 아니다. 시험장에서 다리 꼬고 껌 씹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20점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겁나 어색하네요. 제가 봤던 최악의 점수는 9점까지 봤어요. 9점. 42점 만점에 9점까지. 절대 기본 점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주의사항을 많이 알고 가셔야 가능한 그런 얘기고, 그리고 어쨌든 그 주의사항들만 좀 지켜주신다면 40점 중에서 20점 맞는 거 1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험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결과치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실험을 학교에서 연습을 하든 학원에서 연습을 하든 연습을 몇 번 해보신 분들은 40점 중에서 35점 나와요. 30에서 35점 정도. 그러면 여기서 30에서 35점 맞아버리면은 여기서 40점 이상 맞아버렸으면은 합이 70점 이상으로 훌륭한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수질 대기가 작업형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있어서 더 쉬운 거예요. 여기서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시면은 30에서 35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30에서 35점 나왔으면은 요거 반만 맞춰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반 말고 40점 이상 맞추기를 제가 권유하는 이유는 여기서 20에서 30점 맞으면은 몸이 후달려요. 이 시험 먼저 보고 이거 나중에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20에서 30 맞았으면은 이제 나는 실험을 정말 잘해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막 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람이 부담감이 오면은 제대로 잘 안 움직여. 막 이렇게 떨면서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태도에서 깎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 합격의 관건은 필답형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필답형에서 40점 이상 맞아버리면은 이거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1차가 관건이다. 1차 합격하면 7분 응습 넘은 거다. 2차는 부담 갖지 말아라. 이거는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게 전국 합격률이 1차가 20에서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합격률 2차는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국 합격률 2차가 대략 40에서 60% 정도 나와요. 전국 합격률이. 그러니까 50%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국 합격률은 모든 사람들을 다 통계를 낸 거잖아요. 제가 직업학교 있을 때 100%까지 찍어봤어요. 2차 합격률은. 그러니까 제 제자들은 2차 합격률이 한 80에서 90%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1차가 관건이다. 1차 합격하고 나면은 2차는 부담 없다. 그리고 2차가 더 부담 없어지려면 필답형에서 점수를 좀 획득을 해놔라. 그 다음에 작업형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그 작업형은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이면 이미지 트레이닝만 해야 되겠지만은 엔간하면은 그 직접 해보는 게 더 좋다. 학교에서 해보든 학원에서 더 해보든 그렇게 해보면은 40점 만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스케줄 이해되셨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1차, 2차 해서 이제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보통 5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차 준비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준비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2차 시험까지 끝나고 자격증 나올 때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자격증 나올 때까지 토탈 스케줄은 한 5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월. 근데 토탈 스케줄은 뭐 기다리는 스케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스케줄은 1차 2달, 2차 1달. 알겠죠? 3개월. 그 대신에 그 3개월을 빡시게 공부를 하시면은 평생 가는 자격증이 손에 하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절차?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업 스케줄은요, 1차 과목이 5과목 또는 4과목인데, 이게 종목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토목기사 같은 경우는 6과목을 시험 봐요. 근데 토목기사 6과목은 과목마다 다 따로 놀아요. 연계가 없어요, 연계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토목기사 학원 같은 데 가면은 강사가 막 5명, 6명이 있어요. 이 과목용, 저 과목용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월요일 수업, 화요일 수업, 수요일 수업이 다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근데 수질환경,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요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얘가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소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개론, 화요일 날 방지기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개론 끝나고 나서 다른 과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모든 과목에 개론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개론이 잘 정리를 놔야 다른 과목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의 3분의 1 이상은 개론에 편중되어 있어요. 얘가 정리가 돼야 나머지 과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론을 약 3에서 4주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그 개론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1과목이 개론, 2과목이 상하수도, 3과목이 방지기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과목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따져가지고 공정시험 기준을 2번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 공정시험 기준은 암기 과목. 암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공정시험 기준을 미리 해놔서 암기해야 할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수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야 그 머릿속에 딱 박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걸 나중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을 2번째로 진행을 할 거고, 같은 이유로 법규를 이제 3번째로 진행을 할 거예요. 법규도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지 기술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만 해당하는 상하수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개론은 약 3주에서 4주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공정시험 기준 1주, 법규 1주, 남은 기간 방지기술,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약 1주 정도. 방지기술은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진도는 시험 보기 한 1주에서 2주 정도에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진도, 그때 이제 종강을 할 거고, 남은 한두 주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실 때는 교재가 엄청나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교재가 두꺼워서 분철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분철할 때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분철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괜찮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철이 됩니다. 네, 그렇게 분철을 시켜서 요게 이제 기출문제만 수록되어 있는 거고, 요게 그 이론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파트가 되는 거고요. 기출문제는 교재에 5년치 정도 수록했어요. 5년치 풀면 충분해요. 왜냐면은 요 안에 있는 연습문제가 다 기출문제니까. 여기 있는 거 풀고 이제 최종적으로 5년치를 딱 정리를 하면은 1차는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실 때는 기출문제가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기출문제를 가져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언급이 없을 때는 얘만 들고 다니시면 돼요. 요것도 무거우면 요것도 분철하실 겁니까?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제 들고 다니실만 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수질환경기사 응시생수가 6천에서 7천 명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천에서 7천 명 정도 응시를 하고요. 제가 이제 교재를 1년에 한 3천 권 정도 찍어요. 무슨 뜻이에요? 수험생의 반은 제 교재를 본다는 뜻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실 때는 교재는 필수적으로 들고 오셔야 되고 노트 가져오세요. 노트. 그 필기할 노트. 그러니까 교재에다가 필기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노트 가지고 오셔가지고 노트 필기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기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겠죠? 계산기 들고 오시고, 그리고 이면지 가져오세요. 이면지. 노트는 좀 깔끔하게 하고 별도로 이제 계산 연습할 이면지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수업 참석하실 때 교재, 노트, 계산기, 이면지 이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계산기 없으신 분들 계산기 구입하셔야 되겠죠? 다 있으신가요, 계산기? 계산기는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지 마시고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보통 15,000원 정도? 근데 저는 카시오가 좀 편하더라고요. FX 570 ES 플러스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요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한 16,000원, 17,000원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요거 정도 구입하시면 되겠고, 얘가 가격은 저렴한데 초보자들이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막 분수도 있고 위에 아래 이렇게 몰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솔브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솔브 기능. 그 솔브 기능 뭔지 아시나요?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이항하는 거. 우리 귀찮잖아. 계산기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수식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요 미지수 x를 구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본인 계산기가 솔브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00을 이쪽으로 곱하고 1.3과 13.1을 나누고 마이너스 1을 더해주고 끝에 0.5를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항이 귀찮으신 분들은 요 수식을 계산기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솔브해라 계산기 키를 딱 누르면은 x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보면 알겠죠? 그런 기능이 솔브야. 근데 단점은 얘는 뭐 한 16비트 되나봐. 요거 솔브 딱 해서 딱 하면은 약 한 10초 정도 기다려야 돼. 좀 느린가 봐요. 근데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 계산기는 솔브 딱 누르면 딱 나오기는 해. 근데 얘가 좀 CPU가 느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뭐 요 정도 수식은 손으로 해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이 만났을 때 솔브 기능을 쓰면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2차 주관식은 풀이 과정까지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솔브 기능 쓰는 거는 허용을 해줘요. 우리가 이걸 X에 대해서 정리하는 모습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기사 산업기사 자격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솔브 기능 되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이 정도 준비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과목 할 때는 그 메모지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내용을 뭐 스마트폰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필기한 내용, 암기해야 할 내용만 딱 필기해가지고 딱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자격증 취득 절차, 그리고 1차 대비하기 위한 스케줄, 뭐 준비물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어요?